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책임지는 지식생활 가정의학과 원장 이현우입니다. 지난 일부 영상에서는 두부가 50세 이후 우리 몸에 왜 최고의 보약인지, 그리고 유방암, 남성성, 통풍 등 두부에 대한 가장 위험한 오해들을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아직 일부 영상을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먼저 시청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부가 얼마나 안전하고 유익한 식품인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이 좋은 두부의 효능을 200% 이상 끌어올릴 수 있을까? 에 대한 실전 비법들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마트에서 최고의 두부를 고르는 기술, 영양 시너지를 폭발시키는 환상의 궁합, 그리고 두부의 신선함과 영양을 2배로 높이는 조리 및 보관법까지 여러분을 두부 마스터로 만들어 드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그렇다면 이제 이 좋은 두부의 효능을 200%, 아니 3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실전 비법들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단순히 두부를 먹는 것을 넘어 현명하게 고르고 영양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음식과 함께 먹으며 올바르게 조리하고 보관하는 기술을 익힌다면 여러분의 식탁이 훨씬 더 건강하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팁들을 일상생활에 바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트의 두부 코너에 가면 정말 다양한 종류의 두부가 진열되어 있어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고민될 때가 많으실 겁니다. 찌개용과 부침용은 물론 순두부, 연두부 등 종류도 많고요. 좋은 두부는 좋은 재료와 정직한 공정에서 나옵니다. 포장지에 적힌 몇 가지 정보만 꼼꼼히 확인해도 더 건강하고 맛있는 두부를 고를 수 있습니다. 첫째,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콩의 원산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포장지에 국산 콩 100%라고 명확히 표기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챕터에서 GMO 콩에 대한 논란을 설명드렸듯이 국산 콩을 선택하는 것은 GMO 콩에 대한 우려를 피하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가 더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을 냅니다. 여기에 해콩으로 만든 두부라면 금상첨화입니다. 수확한 지 1년 이내에 해콩으로 만든 두부가 훨씬 더 신선하고 풍미가 좋습니다. 물론 유기농 두부도 좋은 선택이지만 유기농이라고 해서 모두 국산 콩은 아닙니다. 수입 유기농 콩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기농 여부와 별개로 원산지를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두부의 맛과 질을 결정하는 응고제의 종류를 파악하세요. 두부는 콩물에 응고제를 넣어 단백질을 굳혀 만듭니다. 어떤 응고제를 사용했는지가 두부의 맛과 질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천연 응고제 전통 방식의 간수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요즘에는 바닷물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제한 조제 해수염화 마그네슘이나 깨끗한 해양 심층수를 사용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이런 천연 응고제들은 두부 본연의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질감을 잘 살려줍니다. 화학 응고제 황산칼슘은 가격이 저렴하고 대량 생산에 용이하여 널리 사용되는 응고제입니다. 이 응고제로 만든 두부는 부드럽지만 때로는 과도하게 사용될 경우 찌개를 끓일 때 두부가 다시 단단해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천연 응고제를 사용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산무 첨가물 확인입니다. 프리미엄 두부 제품들은 종종 산무를 강조합니다. 이는 건강에 불필요한 3가지 첨가물을 넣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직접 두부 제품을 들고 보여드리겠습니다. 포장지에 이 문구들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무소포제 콩물을 끓일 때 생기는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첨가물입니다. 무유화제 콩 단백질이 너무 빨리 굳는 것을 막아 두부의 질감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사용합니다. 무화학 응고제 위에서 설명드린 황산칼슘과 같은 화학 응고제 대신 천연 응고제를 사용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러한 첨가물들은 식약처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지만
이왕이면 첨가물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더 깨끗하고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첨가물이 들어간 두부를 구매하셨다면 집에서 요리하기 전에 끓는 물에 1분 정도 살짝 데쳐서 사용하면 일부 첨가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리에 맞는 두부 종류를 선택하는 기술입니다. 두부 종류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바로 수분 함량입니다. 부침용 두부 가장 단단하게 압착하여 수분 함량이 가장 낮습니다. 조직이 단단하고 밀도가 높아 쉽게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기름에 부치거나 굽는 요리에 적합합니다. 두부 스테이크나 구이 요리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찌개용 두부 부침용보다 약하게 압착하여 수분 함량이 더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질감 덕분에 국물이나 양념이 잘 배어들어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두부조림처럼 국물 요리에 사용하면 그 맛을 깊이 즐길 수 있습니다. 연두부 콩물을 용기에 담아 거의 압착하지 않고 그대로 굳혀 만듭니다. 수분 함량이 매우 높아 푸딩처럼 매끄럽고 부드러운 질감이 특징입니다. 샐러드나 냉채 소스를 곁들여 차갑게 먹는 요리나 부드러운 디저트에 잘 어울립니다. 순두부 압착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갓 엉기기 시작한 몽글몽글한 상태의 두부입니다. 수분 함량이 가장 높고 질감이 매우 연약하여 주로 순두부찌개처럼 그 자체의 부드러움을 즐기는 요리에 사용됩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면 요리의 목적에 맞는 최적의 두부를 선택하여 음식의 맛과 식감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더욱 풍성하고 건강해질 겁니다. 두부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식품이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영양적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마치 환상의 짝꿍을 만난 것처럼 말이죠. 반대로 잘못된 속설 때문에 영양적 시너지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두부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식품들을 알려드리고 여러분이 흔히 오해하고 계시는 시금치와의 궁합에 대한 진실도 밝혀드리겠습니다. 환상의 궁합으로 불리는 식품들은 두부의 특정 영양소 흡수를 돕거나 두부에는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어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두부의 풍부한 사포닌 성분은 강력한 항암 효과와 혈액순환 개선 등 여러 이점을 가지지만 체내의 요오드를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단점도 있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필수적인 무기질로 부족할 경우 갑상선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오드가 풍부한 미역, 김,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를 함께 섭취하면 배출된 요오드를 완벽하게 보충하여 체내 요오드 균형을 맞추고 갑상선 건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두부와 해조류를 함께 먹었던 지혜는 과학적으로도 매우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이죠. 두부김치에 김을 싸먹거나 두부와 미역을 넣은 찌개를 끓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즐겨보세요. 발효된 김치의 풍부한 유산균은 두부 단백질의 소화를 돕고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켜 장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두부의 단백질은 발효 과정을 거치면 흡수율이 높아지는데 김치 속 유산균이 그 역할을 도와주는 셈입니다. 또한 김치의 매콤한 맛과 두부의 담백함이 어우러져 맛의 조화도 뛰어납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두부김치가 괜히 인기 있는 조합이 아닙니다. 버섯의 풍부한 비타민 D는 두부에 함유된 칼슘의 체내 흡수를 돕는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섭취해도 뼈로 흡수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는 함께 섭취할 때 뼈 건강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두부와 버섯을 함께 넣은 전골이나 찌개는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훌륭한 메뉴입니다. 햇빛에 말린 표고버섯을 사용하면 비타민 D 함량이 더욱 높아지니 참고하세요. 토마토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과 두부의 이소플라본이 만나면 세포 노화를 방지하고 심혈관을 보호하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또한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같은 항암 성분은 두부의 이소플라본과 함께 작용하여 우리 몸의 방어력을 더욱 높여줍니다.
두부 샐러드에 토마토와 브로콜리를 곁들이거나 두부와 함께 볶음 요리로 즐기면 좋습니다. 시금치와의 궁합, 오해와 진실 결석 우려, 과도한 걱정.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먹으면 결석이 생긴다는 속설은 많은 분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이 속설의 근거는 시금치에 함유된 수산 성분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하여 불용성 수산칼슘을 형성하고 이것이 체내에 쌓여 결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과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식사량을 통해 섭취하는 정도로는 건강한 사람에게 결석을 유발할 위험이 매우 낮습니다. 주로 신장 결석이 생기기 쉬운 체질을 가진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이 위험은 아주 간단한 조리법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를 조리하기 전에 끓는 물에 살짝 데치기만 해도 수용성인 수산 성분의 상당 부분이 물에 녹아 제거됩니다. 데친 시금치를 두부와 함께 나물로 무쳐 먹거나 된장국에 함께 넣어 끓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금치의 비타민 K와 두부의 칼슘이 뼈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시금치와의 궁합에 대한 과도한 걱정은 이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이처럼 두부는 어떤 식품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최고의 궁합들을 활용하여 여러분의 식탁을 더욱 건강하고 맛있게 만들어 보세요. 두부를 어떻게 조리하고 보관하느냐에 따라 위생, 소화 용이성, 그리고 신선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조리 및 보관법을 익히는 것은 두부의 모든 이점을 온전히 누리는 데 필수적입니다. 첫째, 두부 데쳐서 먹을까? 생으로 먹을까? 마트에서 포장된 두부는 제조 과정에서 이미 살균 처리를 거치므로 생으로 먹어도 위생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한번 데쳐서 드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특히 수제 두부이거나 포장을 개봉한 지 시간이 지났거나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는 세균 번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더욱 그렇습니다. 데쳐 먹기에 놀라운 이점 제가 간단한 시연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두부를 끓는 물에 30초에서 1분간 짧게 데치기만 하면 여러 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살균 효과 혹시 모를 세균을 제거하여 위생적으로 더욱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소화 흡수율 증가, 두부의 조직이 더욱 부드러워져 소화 효소가 작용하기 쉬운 형태로 변합니다. 이로 인해 소화 흡수율이 더욱 높아져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두부의 영양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식감과 맛 향상 데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수분이 빠져나가 두부의 질감이 더 단단하고 쫄깃해지며 콩의 고소한 맛이 더욱 살아납니다. 속을 따뜻하게 데친 두부는 생두부보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 속이 냉한 분들이나 소화력이 약한 분들에게 더욱 좋습니다. 두부를 데치는 이 간단한 과정이 여러분의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남은 두부 냉장 보관법. 소금물이 핵심. 요리하고 남은 두부를 보관할 때 원래 포장 용기에 담겨 있던 물, 즉 충전수는 반드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물은 보존을 위한 용액이므로 개봉 후에는 미생물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밀폐 용기에 남은 두부를 넣습니다. 두부가 완전히 잠길 만큼 차가운 생수나 끓여서 식힌 물을 부어줍니다. 여기에 소금을 약간물 200ml당 2분의 1 작은 술 정도 넣어줍니다. 소금은 삼투압 작용으로 두부의 수분이 덜 빠져나가 부드러운 식감을 유지하게 돕고 미생물 번식을 억제하는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이 상태로 냉장 보관하고 매일 물을 갈아주면 최대 일주일까지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물이 뿌옇게 변하면 즉시 갈아주셔야 합니다. 셋째, 장기 보관을 위한 냉동 보관법. 새로운 식감의 발견. 두부를 더 오래 보관해야 한다면 냉동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얼린 두부는 생두부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두부의 물기를 키친타올로 가볍게 제거한 후 밀폐 용기나 냉동용 백에 담아 얼립니다.
얼린 두부는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조직에 구멍이 많은 스펀지 같은 형태로 변합니다. 이 독특한 질감은 해동 후 조리할 때 양념이나 소스를 훨씬 더 잘 흡수하여 조림이나 볶음 요리에 사용하면 깊은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마치 고기를 씹는 듯한 쫄깃한 식감을 느낄 수 있어 고기 섭취가 부담스러운 분들께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또한 수분이 제거된 만큼 무게 대비 단백질 함량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얼린 두부를 해동할 때는 냉장실에서 자연 해동하거나 따뜻한 물에 담가 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부 외에도 콩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마지막 챕터에서는 두부를 넘어선 다양한 콩 식품들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며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에 대한 지식의 폭을 더욱 넓혀 드리겠습니다. 된장, 청국장, 나토 등 발효 콩 식품과 일상의 콩 식품인 두유, 콩나물, 서리태까지 콩에 숨겨진 영웅들을 만나보시죠. 콩은 무한한 변신을 통해 우리의 식탁을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식재료입니다. 한국인의 식탁에서 사랑받는 된장, 청국장부터 두유, 콩나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콩 식품들은 각각의 고유한 방식으로 우리 건강에 기여합니다. 지금부터 두부를 넘어선 콩에 숨겨진 영웅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콩을 미생물로 발효시키는 과정은 영양학적 가치를 극적으로 향상시키는 그야말로 영양 업그레이드 과정입니다. 발효는 콩의 단단한 단백질을 우리 몸이 소화하기 쉬운 아미노산 형태로 분해하고 인체에 유익한 새로운 생리활성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콩에 들어있는 피트산과 같은 항영양인자를 제거하여 미네랄 흡수율을 더욱 높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된장은 오랜 시간 숙성시켜 만드는 발효식품의 정수입니다. 된장은 발효 과정에서 항암 효과가 있는 이소플라본과 같은 유익 성분들의 농도를 높이고 이들의 체내 흡수율을 더욱 향상시킵니다. 특히 오래 묵은 된장일수록 항암 효과가 더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된장에는 바실러스균을 비롯한 다양한 유익균과 풍부한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장 건강을 개선하고 변비를 예방하며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된장은 우리 몸의 해독 작용을 돕고 간 기능을 보호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매일 한두 숟가락의 된장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든든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된장과는 달리 짧은 시간 안에 바실러스균, 즉 고초균으로 발효시킨 청국장은 살아있는 효소의 보고라고 불립니다. 청국장의 가장 강력한 효능 중 하나는 바로 혈관 건강에 있습니다. 청국장의 단백질분해 효소인 나토키나제는 혈관 속 혈전, 즉 피떡의 주성분인 피브린을 직접 분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는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뇌졸중이나 동맥경화, 심근경색과 같은 혈전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또한 청국장에는 혈압을 낮추는 펩타이드 성분과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키는 효과가 뛰어난 성분들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과 장 건강에 특히 유익합니다. 아침 식사로 청국장찌개를 드시거나 나토처럼 생으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본의 전통 발효 콩 식품인 나토는 특유의 끈적이는 실과 독특한 향으로 유명합니다. 이 끈적이는 물질의 정체가 바로 나토의 핵심 효능 성분인 나토키나제입니다. 나토키나제는 나토균이 콩을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생성하는 강력한 효소입니다. 이 효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앞서 청국장에서 언급했듯이 혈전의 주성분인 피브린을 직접적으로 분해하는 것입니다. 즉,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심근경색, 뇌경색과 같은 혈전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50대 이후 혈관 건강은 정말 중요합니다. 나토는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강력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나토는 혈당 지수가 매우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섭취 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는 당의 흡수를 천천히 지연시켜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는 효과로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식사 시 나토를 함께 섭취하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토는 섭취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매우 강합니다. 따라서 혈액 응고를 막는 약물인 와파린 쿠마딘을 복용하는 환자는 나토 섭취를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나토의 풍부한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촉진하는 작용을 하여 와파린의 약효를 방해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와파린을 복용 중이시라면 나토는 절대 드시지 마시고 다른 콩 식품도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두유는 간편하게 콩의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시중의 모든 두유가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 두유를 선택할 때는 라벨을 꼼꼼히 읽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많은 제품이 맛을 위해 상당량의 설탕이나 액상과당 등을 첨가합니다. 원재료명에 설탕이나 과당이 없는 무과당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단맛에 익숙해진 입맛을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가당 두유 대신 무가당 두유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대두고 형분 함량은 제품에 실제 콩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더 진하고 영양가 높은 두유입니다. 보통 9% 이상인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수치가 낮으면 콩 성분보다는 물이나 다른 첨가물이 더 많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한 원재료, 불필요한 첨가물은 적게, 합성향료, 유화제, 안정제 등 불필요한 식품 첨가물이 적게 들어간 제품일수록 좋습니다. 제품 뒷면의 성분표를 확인하여 최대한 단순한 원재료 목록을 가진 두유를 선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콩 원산지 비유전자 변형 콩으로, 가능하다면 국산 콩, 비유전자 변형 콩으로 만든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GMO 논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라벨에 국산 콩, 비유전자 변형 또는 논 GMO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우리 식탁에 너무나 익숙해서 그 가치를 쉽게 잊곤 하는 콩 식품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일상 속 숨겨진 건강 영웅들입니다. 콩나물 숙취 해소와 아스파라긴산. 한국인의 대표적인 해장 음식인 콩나물국. 그 숙취 해소 효과의 비밀은 콩나물 뿌리 부분에 풍부한 아미노산인 아스파라긴산에 있습니다. 아스파라긴산은 알코올이 분해될 때 생성되는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의 분해를 촉진하여 숙취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콩나물은 비타민C도 풍부하여 면역력 증진에도 기여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조리도 간편하니 자주 식탁에 올리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서리태, 즉 검은 콩은 탈모 예방에 좋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서리태에는 모발 성장에 필요한 아미노산인 시스테인과 두피 혈액순환을 돕는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리태 섭취만으로 유전적 요인이 큰 탈모를 직접적으로 치료하거나 막을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과도한 기대보다는 보조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서리태의 진정한 가치는 탈모 치료 효과에 대한 기대를 넘어 그 자체로 훌륭한 항산화 식품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검은 껍질에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세포 노화를 막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노화를 늦추고 활력 있는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성분이죠. 서리태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입증된 항산화 효과와 풍부한 영양을 통해 몸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며, 건강한 모발은 그 결과로 따라오는 긍정적인 부수 효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밥에 넣어 먹거나 콩국수, 콩자반 등으로 다양하게 즐겨보세요. 이렇게 두부를 넘어선 다양한 콩 식품들까지 살펴보니 콩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다재다능한 식재료인지 다시 한번 느끼셨을 겁니다. 발효 콩 식품은 새로운 효능을 더하고 콩나물과 서리태는 일상 속에서 쉽게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콩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생활 가정의학과 원장 이현우입니다. 오늘 우리는 20분에 걸쳐 두부가 50대 이후 여러분의 건강에 왜 최고의 보약인지 그 놀라운 효능부터 인터넷에 떠도는 위험한 오해와 그 과학적 진실, 그리고 두부의 효능을 200% 아니 300%까지 끌어올리는 실전 비법들까지 두부에 대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흔한 반찬이라고 생각했던 두부가 사실은 근육을 지켜주고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며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심지어 암까지 예방하는 다재다능한 슈퍼푸드라는 사실에 놀라셨을 겁니다. 유방암 유발이나 남성성 저하 같은 근거 없는 소문들이 얼마나 잘못된 정보였는지도 이제는 명확히 아셨을 겁니다. 이제 안심하고 두부를 여러분의 식탁에 마음껏 올려도 좋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좋은 두부를 고르는 법, 미역이나 김치처럼 두부와 함께 먹으면 영양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음식들, 그리고 데쳐서 먹거나 소금물에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두부의 신선도와 영양을 2배로 높이는 비법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더 나아가 된장, 청국장, 나토, 콩나물, 서리태처럼 콩이 선사하는 다양한 건강 효능까지 알아보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은 콩과 함께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누리시는 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오늘 얻어가신 소중한 지식들을 통해 여러분의 식생활에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50대 이후 삶을 훨씬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당장 냉장고에서 두부를 꺼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떤 두부 요리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두부 요리 레시피나 두부에 대한 경험담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지식생활 채널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귀한 건강 지식을 주변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 널리 공유하여 건강을 선물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지식생활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